또 하나는 또 물어볼 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가 네. 사퇴를 한 결정적인 원인은 네. 이른바 검수완박, 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수청을 네.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2월 7일 날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3월 4일 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딸랑이 몇몇 의원들 있잖아요. 예. 또 열린민주당도 있습니다만은 예. 최강욱이다, 예. 김남국이다, 무슨 몇 사람 들고 있잖아요. 뭐 하기만 하면 나서는 김영민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수청 하겠다고 막 예. 설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앞장선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렇더라고요. 네. 대통령의 복심이 딱 나서서 하겠다고 이렇게 설치고 나서는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살겠다 해서 그만뒀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김경수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 김경수는 지금 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 본인은 경남지사입니다. 예.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고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검수완박이라든가 중수청은 있죠. 이거는 미국 같은 연방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보면 주지사고 미국의 주지사가 연방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는 게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주 좀 회개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가 검찰 수사를 그것도 받아갖고 그렇죠.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실형을 받고 예.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지금 사람이, 남겨놓은 사람이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런 입장이면 피고인 입장이면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자제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기가 이 말 해버리면은 나를 기소하고 한 검찰이 아주 잘못됐다. 어떤 앙심에서 나온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그 회개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겠냐? 이거는 김경수 지사는 대통령의 복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말 하면 또 온갖 비난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비난받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어법이 보면 뭐 유체에 따라 합법이라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요. 내지는 뭐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든지 자기 본인의 명예심 이런 게 높아가지고 욕먹는 짓은 나는 안 한다. 친문 핵심이랄까 이런 사람들은 무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 옳고 정이다. 이런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검수완박, 네. 중수청 문제가 결국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회개한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김경수 그렇죠. 지사가 했을 뿐이다. 예,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도 있죠. 김경수 지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받을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버티다가는 진짜 검수완박 중수청 생기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나중에 없지 검찰 역사에 가장 이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예. 검찰 권한을 다 뺏고 검찰을 무너뜨린 총장을 남기 싫다. 네. 그 내가 나가면은 예, 최소한 그거는 조금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말은 결국 대통령의 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참 김경수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예. 검찰을 없애고 뭐 수사권 뺏는 것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도 재판받는 도지사가 예, 예. 그게 정말 해괴한 일이 그러니까 어떤 벌어지고 나라의 어떤 이렇게 체제 이런 게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대통령의 복심이고 대통령의 신임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 비슷한 거지. 예. 북한에서는 있죠. 김여정이 별 직위는 뭔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 여동생이라는 것만으로 김여정이가 최고 실세예요. 선전부 뭐 부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부장도 있고 최고위 민의회장 의장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돼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민주국가, 법치국가면 어떤 자기 그 법에서 정해진 자리에 따라서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 집행이 돼야 되는데 도지사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말 한마디로 어떤 진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검찰의 권력
분산 이런 걸 도지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친여 또 친문 세력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당신이 정치하려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했다. 정치 검사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여권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하고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느냐. 자기가 중앙지검장 할 때 또 이 검찰총장 때도 이 조국이 상당히 후원을 했고 또 천거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때도 조국이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아주 사이도 좋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7월 25일 날 검찰총장 임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2019년. 그리고 8월 9일 날 조국이가 이제 장관으로 지명됐고, 자기는 그래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리고 그 기간에 언론에서 이제 조국 검증에 들어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휴가 가서 가만히 텔레비 보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경심 씨의 그런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문제라든가 그 논문 그 등재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자기는 텔레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게 너무 확산되기 때문에 그때 좀 뭔지 이거 정리를 좀 해봐라.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서 신뢰성이 있는 얘기들이 있는 것인지 조사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김의겸이가 그렇죠. 조국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독대를 2번이나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독대를 요청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일반 공무원에 아무리 장관급이라고 하더라도 보자고 했을 때 그러지 일반 공무원이 나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독대를 요청한 적은 그런 관행은 없다는 것이죠. 야당 총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김의겸이가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 한 사람은 지금 저 금패치 쪼개기로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쪼개기죠. 그게 뭐예요? 뭐 2년하고 2년씩 나눠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윤 총장 말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권이 정말 없는 사실까지를 부풀려 갖고 윤석열 때리기, 윤석열 죽이기를 지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결국 윤석열 총장이 그 총장 재직 시에 조국 장관을 갖다가 결국 낙마시키고 수사로 인해서 그다음 추미애 장관과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뭐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조국 씨가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그때 적폐 수사 이런 거 할 때 또 사법농단 수사할 때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7월 25일 날 총장 됐는데 8월 9일 날 장관 지명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무슨 원한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아까 말씀에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이 좀 총장 들어봐라 이러면 들어가는 건 있지만은 그리고 그래서 지금 김의겸 지금 의원이죠 이제는 의원이 말하는 거는 윤석열 덧칠하기 자기 정치적인 어떤 동기에서 총장직을 갖다가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다 알지만은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총장 되고 나서는 그때 대권 후보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대권 후보랑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대권 후보라고 별로 이야기는 없었어요. 추미애가 결정적으로 추미애 장관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게 말썽 일으키고 싸우면서 이거 가만히 있는데 점점 대권 후보로 올라간 거지.
그래서 세계일보가 그때 1월인가 작년에 예. 처음 한번 그 여론조사에 넣어봤는데 1%인가 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싸우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여권에 때려가지고 지지율 오르고 대권 후보 만들어준 사람을 거꾸로 이게 딱 놓아가지고 자기가 대권에 나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여권하고 계속 붙었다는 말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권의 김의겸 아까 의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 있죠. 아까 이철이 수석도 그랬고 어떤 그 본질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프레임을 딱 짜놓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춰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야권에서 대선 주자도 나가고 야권에서 이제 내년 3월 대선에서 붙을 거 아닙니까? 이런 면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 씌우기 이걸 잘 깨뜨리는 게 결국은 큰 싸움이다. 이걸 못 깨뜨리고 계속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본질은 안 들어가고 그걸로 싸움 벌일 때 그건 불리하다. 그러면 이제 생태탕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도 안 한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을까 하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제 스캔들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이전 투구로 진흙탕 싸움으로 그러니까요. 가고 그래서 지난번 4.7처럼 생태탕 오고 배라가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은 있죠. 본질로 안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경제 실패한 거라든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그 껍데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건희 씨, 그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해명을 했던데 지금 그것은 결혼 전의 문제고 아니 결혼하면서 박사학위 짜증해서 상대편 검증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 없는 건데 이쪽에서 딱 핵심을 치고 나가니까 저쪽에서 입을 딱 다문 게 아니 윤석열 본인 거라면 모르지만 부인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도 없는 건데 당신들 그러면은 정세균 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의 그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라. 그건 당사자 문제 아니야. 본인 문제니까. 이재명 석사 반납했잖아요. 석사 논문 반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지금 김건희 거는 좀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것까지 다 터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들이 하기가 좀 그러니까 친문 유튜버들 있잖아요. 거기다 막 하고 또 무슨 시민단체 이름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고발하고 법세련인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업이 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속아가지고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윤석열이 나쁜 사람을 몰고 가면은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전략을 그리고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모 잘못된 걸로 몰고 나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져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쓸 카드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증 안 되더라도. 또 하나는 어제 대법에서 정경심 PC를 컴퓨터 하드디스크하고 업무용 PC를 숨긴 김경록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에 대해서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을 했어요.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유죄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유시민 씨가 그건 은닉이 아니고 증거 보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 이게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그때 증거 보전이라는 건 제가 종편에서 그랬나요? 그거는 아예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 보전이라는 건 법원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증거 보전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증거를 왔다 갔다 옮기고 이러면 그건 증거 은닉이나 증거 인멸이 되는 거지. 그 말을 해가지고 아주 웃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김경록 씨가 지금 증거 인멸 유죄 받았다는 게 결국 정경심 씨나 조국 씨한테 지금 아주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조 아닙니까? 전조. 본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면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한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범죄에 관한 거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면은 이 교사죄는 유죄가 돼요. 네. 교사 네. 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유죄가 되면 지금 그게 1심, 2심에 다 있어요, 지금. 네. 증거인멸 교사가. 네. 그래가지고 이게 판단이 좀 달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정경심 씨가 1심에서는 유죄인가 하여튼 받았는데 2심에서 다시 바뀌었는가 그래요, 이게. 자기 지금 범죄이기 2심 때문에 공범이고 하기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1심에서는 무슨 무죄인가 예, 했는데 그래가지고 2심에서 검사들이 유죄로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김경록 씨 유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경심 씨나 조국 전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만약 기소됐다면 그건 정경심 씨가 좀 주된 그 범죄 혐의 같은데요. 근데 조국도 자기 그 집에 있는 거 무슨 하드디스크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했죠. 고맙다 예, 뭐 그런 예, 얘기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두 분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적 한 방이 지금 나왔다. 그렇죠. 상당히 겁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하고 예. 이걸 이때까지 그 여권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검찰 가지고 개혁에 저항.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씨에 대해서 이 조국 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항으로 무리하게 예, 압수수색을 했다. 표적 수사했다. 이건데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말이 근거를 베이스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거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그 뭐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거는 워낙 긴 이야기니까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 나온 거 800페이지인가 몇 페이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라. 500페이지라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주 증거가 명백하고 판사들도 웬만하면은 뭐 우리 편 들겠느냐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니까 네. 휴대폰에 대한 몇 개 빼놓고 네. 전부 다 발부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도 깜짝 놀랐다는 거. 이렇게 영장이 다 발부될 줄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판사들이 있죠. 그 이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완전히 있다고 네. 그렇게 본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사실을 일종의 털어놓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동안 해왔던 정부의 여러 가지 압력들이 회유, 협박, 강요 뭐 이런 것들로 밝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사실관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명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권력에 의해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 정권이 딴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